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지난 주말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 성공적 개최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7.14 기도 대성회와 로잔 청년 콘퍼런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회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로 교회 내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칼빈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황건영 총장은 역사를 담고 미래를 담고 예술을 담고 세계로 나아가자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2달여 남은 시점에서 성공적인 로잔대회를 위한 관심과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로잔 정신을 되새기고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로잔 운동의 핵심을 실천하기 위해 로잔 대회 개최지의 한국교회가 먼저 영적 각성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각 지역 거점 교회에서 제4차 로잔 대회 성공적 개최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열린 겁니다. 전국 교회가 함께 로잔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한 건 제4차 로잔 대회 주제어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인 만큼 의미가 더 깊습니다. 7.14 기도 대성회는 성민교회 외에도 강남 중앙침례교회, 신길교회, 지구촌교회, 대구 동신교회, 제주 성안교회 등 전국 13개 교회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 예배자들은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역동성을 찾고 로잔운동의 본질을 알기 위해 청년 세대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3일 신길교회에서 열린 제1회 로잔 청년 콘퍼런스입니다. 콘퍼런스는 주제 강의, 선교 박람회, 저녁 집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라는 도발적인 주제 아래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로잔 운동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청년들은 관념적인 강의보다 현실적 고민에 닿아 있는 강의와 메시지를 통해 로잔 운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과 또 모든 기성세대들이 모여서 이런 로잔대에 관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더 놀라게 되었고 말씀 들으면서 좀 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좀 많이 듣고 배워가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양한 청년들과 다양한 공동체들의 선교 운동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서 로잔 운동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운동. 그 영적 도전의 물결에 한국교회와 다양한 세대가 대회 전부터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적 덕목이 요구되는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구조 안에서 성범죄 경력조회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목회자 성범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단과 교회가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며 목회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주최한 포럼에서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 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은 현재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체육시설, 의료기관에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된다며 종교시설도 포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교회에서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과외 선생님, 태권도장, PC방 사장님 모두가 다 취업 제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근로 제공을 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를 안 한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안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인증을 하는 형태로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법률상 쟁점도 있습니다. 종교시설 업무가 사실상 노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는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기독법률가회 김승혜 변호사는 정기적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더라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다며 이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에서의 업무는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교시설 노무 제공자는 높은 윤리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며 보호의 필요성도 일반 시설에 비해 높다며 일반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부적절하다면 적어도 해당 범죄자를 종교시설 내 아동청소년 대상 업무에서는 제외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설의 업무 특성상 아동 청소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의 일반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설에 대한 반발이 크거나 그 규정 자체가 어렵다면 적어도 해당 범죄자가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내의 아동 청소년 대상 업무 사역에서는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목회자의 성범죄 사실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사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훨씬 더 꼼꼼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성범죄 관련 사실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성범죄 관련 사실 확인서를 매년 목회자로 하여금 스스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교회 내 목회자 성범죄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칼빈대학교가 기념예배와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역사를 담고 미래를 담고 예술을 담고 글로벌 비전을 이루어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칼빈대학교가 개교 70주년 기념예배와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꽃송이 하나로 봄이 올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세대들이 칼빈대학교가 세운 70주년의 돌비를 보고 또 다른 한 송이 꽃송이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 봄이 오게 하고 대한민국에 봄을 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여기 모인 우리 칼빈의 동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감사와 격려 시간에 환영사를 전한 임경만 이사장은 칼빈대는 하루하루 노력의 결실이 축적돼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며 앞으로 더 큰 기적이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대신대 최대의 총장 등이 영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김진웅 명예이사장에게 칼빈의 명예상을, 훌랄라그룹 김병갑 회장에게 공로패를 시상했습니다. 특히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칼빈대 글로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황 총장은 대학기관 인증 평가를 비롯해 개혁신학 정체성 확립, 글로벌 칼빈, 세계선교의 사명 등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칼빈대학교의 비전은 올 가을 10월 중에 대학기관 인증에서 평가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의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본질적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칼빈대학이 명실동히 글로벌 대학으로 더 힘차게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10%의 외국인 학생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자국의 선교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70년 역사를 담고 70년의 미래를 담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칼빈대는 향후 글로벌 칼빈을 이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109회 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장총회 전상건 총회장은 후보자 공청회가 94회 총회부터 15년 동안 이어진 기장총회 공정한 선거 문화라며 교단의 미래와 올바른 리더를 세우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기장 109회 총회 총회장에 출마한 현 부총회장인 광주 성광교회 박상규 목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목사 부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초대교회 이종화 목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 총회가 현실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장로 부총회장에는 오수교회 이성재 장로, 노아 방주교회 김재현 장로가 출사표를 냈으며 4년 만에 치르는 총무선거에는 제주 남북교회 이성진 목사, 전주 신안교회 이윤봉 목사, 주민교회 이훈삼 목사가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편 총회 임원 선거는 오는 9월 24일 전북 변산에서 열리는 기장 109회 정기총회 첫날 진행합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지구촌교회는 14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목사님께서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담임 목사직의 사임을 표명하셨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임 목사 사임과 관련해 다음 주에 있을 임시 사무총회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목사님의 사임 인사도 추후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에 당황스럽겠지만 지구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며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MTU 세계선교회와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9월 30일까지 아펜젤러 선교대상 공모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로 2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로 선교 보고서와 이력서, 추천서 등을 준비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주최 측은 10월 안에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12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한국계 목사인 줄리어스 김 박사를 한국어 사역부 대표와 글로벌 사역부 석좌 교수로 선임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리스도와 세계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성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2024년 전국 기윤실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5일과 16일 부산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서는 전국 기윤실 회원이 모여 부산 일대를 관광하는 한편 정병호 상임 공동대표의 기윤실의 어제, 오늘, 내일을 주제로 특강과 이슈 포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로스쿨 기독학생연합회가 다음 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서는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지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등이 말씀을 전할 예정이며 크리스천 법조인 리더십 특강 시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올해로 개국 13주년을 맞은 CTS 제주방송은 매년 연주회와 합창, 공연 등 다양한 문화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문턱을 낮춰왔는데요. 올해는 여름방학을 앞둔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뮤지컬을 통해 용기와 믿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박지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이 함께 에스더 이야기를 노래와 춤으로 배우며 신나게 즐깁니다. CTS 제주방송이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함께하는 음악회를 어린이 뮤지컬로 개최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귀한 사역을 오늘 이렇게 성안교회에서 희주쇼 뮤지컬을 통해서 이뤘는데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사역을 CTS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번 뮤지컬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이 되게 믿음의 표상이기도 한데, 제가 노래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가사처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인물이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 믿음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교회와 사업체, 기관들의 협력으로 개최하게 된 이번 공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안내와 주차봉사 진행 등 여러 모양으로 섬김의 자리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뮤지컬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성경 말씀과 또 복음이 잘 심겨져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려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에스더처럼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 친구들한테 그걸 전하고 싶어요. CTS 제주방송의 문화사역을 통해 진정한 용기를 배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사랑과 믿음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전북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남군산교회에 모여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7.14 기도대성회를 열었습니다. 7.14 기도대성회는 제7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중보기도회로 이번 로잔대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교회의 연합과 영적 대각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지난 14일 전국 13개 거점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북에서 열린 7.14 기도대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이리신광교회 권우공 목사는 환경과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불의를 회개하고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전 세계 5천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과 선교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북노회에 속한 세계로 중앙교회와 남전주노회 소속 전주우리교회가 합병 예배를 드리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13일에 열린 합병 예배에서는 세계로 중앙교회와 전주우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두 교회가 속해 있던 전북노회와 남전주노회 임원 등 내빈들도 참석해 합병을 축하했습니다. 경과 보고에 따르면 세계로 중앙교회 박종대 목사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전주우리교회 윤석호 목사가 새로 합병된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새 교회의 이름은 전주우리교회로 정해졌으며 교회는 남전주 노회에 소속됩니다. 합병된 교회의 성도들은 세계로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날 합병 예배에서 은퇴식을 가진 박종대 목사는 두 교회가 온전한 열합을 이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진 윤석호 목사는 합병한 전주우리교회가 지역의 다음 세대와 민족, 세계를 향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가 제23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입에서 중앙연회 한종우 감독은 나의 의를 버리고 은혜로 살 때 성품의 혁명이 일어난다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경건한 성품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20개 지방회와 은퇴 목회자를 위해 준비한 선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깊은 영적인 경험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가 지난 12일 단체 교섭 조합원 총회 찬반 투표율에 맞춰 제20회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주성교회 최지용 목사는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우회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며 신앙의 드러냄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기독신우회와 회사의 발전, 민족 평화와 직장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는 아프리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장애인 바다 캠프를 개최하는 등 기독 문화 확산과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여수 세중앙교회는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아 이찬수 목사 초청 특별 기념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크신 일을 기대하자며 끝까지 도전하는 신앙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수 세중앙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주제로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아 청년 연합 집회와 말씀 성회 등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수합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옵니다. 우선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부르고는 한 친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당면 문제를 풀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먼저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주었습니다. 보통은 어른이며 족장인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나눠줄 텐데 더구나 그 모든 땅은 아브라함의 것인데 양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보기 좋은 땅보다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개척하고 개간하고 세워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전하는 삶은 젊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아브라함은 안주하는 조카 롯보다 훨씬 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인터넷에 어느 90세 노인의 숙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죠. 그 덕에 60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지요. 그런 내가 30년 후인 90세 생일날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0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나는 지금 90세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도 하고 시력이 허락하는 한 독서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0번째 생일날 90살 때 왜 나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이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십시오. 믿음 따라 사십시오. 비전 따라 사십시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렙도 85세에 가나안 지역에서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을 요구하여 전쟁의 종결자가 되었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37년 만에 시급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0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최대한 방어했다면서 서로 엇갈린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국수본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에 관한 화상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의사 실명 공개 사건 태의자 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며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공격성 조리돌림식 집단적 괴롭힘을 신속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2024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국제정책관은 일본의 부당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불러들여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출입국 사범 약 13,000명을 적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77일 동안 출입국 사범에 관한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 등 총 1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역대 가장 많은 약 2만 4천 명을 적발하고 약 2만 명이 자진 출국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에는 8개 기관과 연구원, 학계, 기업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된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TF팀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단 지하 매설물과 원전을 비롯해 댐과 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 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를 비롯해 낙지와 참돔, 가리비의 원산지 표시를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전제품 무상 수리팀을 운영했습니다. 행안부는 피해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수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대규모 참수가 발생한 지역에는 통합부스를 설치해 현장 수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무상 수리 서비스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유세 도중 총격을 받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총격범 공화당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신은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20세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에 연루된 용의자라면서 크룩스가 등록된 공화당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전 트럼프를 관역의 중심에 넣자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